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가공할 정보력의 소유자. 저는 이분은 좀 외계에서 오신 것 같다. 아닙니다.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지금 현직 국회 국정원에 근무하십니까? 아니요. 아,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람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예. 국회에 나왔는데 예. 박선원 의원 앞에서 예. 제가 보기에 숨멋 예. 그 상태더라고요. 제가 많이 봐준 겁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워낙 네. 지금 나가시는 곳이 많아서 관련자들 나와갖고 막 긴장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다음 박선원 의원 질의하시죠. 딱 그 순간이 되면은 거기 나온 관계자들이 숨벗하고 있는. 예. 야 그런 분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뭐 계엄 이후에 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 예. 자 여러분 박선원 의원 후원 좀 해드립시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 박선원 의원이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방검복 입고 다니기도 한다. 뭐 예.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막그 협박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니까 견디는 거지. 예. 오늘 어떤 분이 그 저 공익 신고자로 예. 방송 중에 우시더라고요. 아, 신용환 교수요. 예. 가족이 막 네. 협박당하고 이러니까 네. 박선원 오직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농협 301-0345-1616-61 박선원 후원회 그리고 이미 최단기간 내에 몇십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박선원 TV도 시간 되시면은 채팅창 상단에서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자, 근데 이제 그 이런 질문 하나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정보력이 비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려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제보도 그렇죠. 있을 거고 뭐 네. 내 휴민트도 있을 거고 뭐 있을 텐데. 예. 근데 진짜 놀랍긴 놀랍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막 그 관련돼 있는 곳에 이를테면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 네. 빨대들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네. 필요한 거 빨아 쓰시는 느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예, 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보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 조직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무슨 빨대를 동원하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칭으로 이제 예. 그러신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예. 받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예. 이야기신 거고 예. 문제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서 예. 국회 등 또는 뭐 특검은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예. 한데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보니까 나온 사람들이 은폐하기 바쁘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은폐에서 위증죄 하고 잘못 말해서 내란죄로 가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느 게 더 자기들한테 무서운 건가. 내란죄가 훨씬 무섭잖아요. 그게 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위증으로 가는 겁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그리고 이 위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단순히 물타기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전체적으로 은폐 왜곡 변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노력. 좋게 말하면 노력, 나쁘게 말하면 그런 그 몸짓과 발악이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얼마큼 아는지 모르니까 네. 그 방어하기 바쁘다가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 하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부인하고 보고 거짓말하고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만큼 아는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짝 이제 비켜가는 정도. 그렇게 하려고 답변하니까 이 국정조사 특위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아니 그렇죠. 듭니다. 뭐 처벌이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난 박선원 의원 최고로 놀랬던 게 네. 계엄 강제되고 나서 국회에서 군인들을 불렀는데 네. 문상호한테 네. 노상원 알아요? 딱 질문을 하는데 네. 처음에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 박선원 의원의 진가가 드러난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었어. 언제 네. 며칠 날 몇 시에 만났는지. 네. 그렇죠. 그 전날 저녁 그 전전날 저녁에 노상원과 만찬한 것까지 다 아는데 네. 거짓말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네. CCTV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얘기부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계엄 해제 이후에 서울로 이동한 6공수유단 트럭이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예, 구공수. 네, 구공수가 지금 트럭에 예. 탄약을 싣고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이긴 한데 동영상도 네. 사실 뭐 거의 짧습니다. 사진이나 똑같은 예. 상황이라서. CCTV 몇 초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는 계엄이 50분 뒤에 해제된 50분 뒤에 구공수 네. 트럭이 갔는데 이게 네. 2차 계엄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지금 1시 2분에 그 계엄령 해제 결의가 통과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특전사령관이나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1시 6분에서 8분 사이에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저도 믿고 싶죠. 그리고 사실은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다 자기 부대로 원대 복귀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미리 준비된 집결 장소로 가 있었던 거죠. 집결 장소에서 다른 명령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국회로 오는 게 아니라 선관위로 가려고 그랬다 막 이런 공방들이 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바로 그 여의도 신월 여의 IC 옆에를 지나가는 그 트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국회 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 과천사무소로 간다. 그러다가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렇게 많은 무기 싣고 가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게 과천까지 가려면은 1시 58분이니까 30분 더 하면은 2시 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 많은 무기 싣고 또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그게 아니고 저희는 여론조사 꽃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저 차는 여론조사 꽃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꽃으로 가는지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유사한 차량이 그 양화대교 쪽으로서 합정동을 향해 가는 그 사진도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2시 반 정도에 여론조사 꽃에 무기 싣고 가서 뭐 하냐 이거예요. 네? 저 많은 무기를.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죠. 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예. 계엄 해제돼서 나는 계엄 해제 시키고 뭐 그냥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실제로 아까 저게 지금 계엄 해제 시간이 1시 좀 넘어서고 예. 여기 지금 저게 잡힌 거는 1시 50분, 52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당시에 초반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저기 대전 계룡대 쪽에서 군인들 올라왔다. 그러니까 2차 계엄령 시도가 있었던 거죠. 3시 20분쯤에 계룡대에서 육군 장성들과 대령 몇 사람 해가지고 약 34명이 버스 타고 새벽에 올라오다가 중지해서 돌아갔다 이런 건데요.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지난 12월 31일 날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가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거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당만 독자적으로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계룡시에서는 없어졌다 삭제했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계엄사를 그 실무 요원을 채우기 위해서 육군이 올라오는 그 CCTV를 삭제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현재도 용산에서는 왔어요. 용산에서는 왔고 서초에서는 지금 거부를 해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제 밤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그 CCTV 영상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서관들이 눈이 빠지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제. 네. CCTV 저희가 날밤 새서라도 다 보고 증거를 모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진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당한 거 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그 증거 자료가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있고 경찰 확보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희가 검찰과 경찰이 없는 CCTV를 다시 저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 전환의 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윤석열이 체포됐고 구속되고 사령관까지들까지 다 이미
거의 중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무 어쩔 수 없이 가담하신 분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경도 받고. 뭐. 네, 그게 낫지.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끝까지 찾아서 제시하게 되겠거든요.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그 군인들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직접 간접 다 관련자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지. 85명 나왔는데 조사받은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60명이 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가관이더라고요. 네, 그 장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나라 지키려고 군문에 들어서서 평생 연관의 장교뿐만이 아니고 장성,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계신 분들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역사를 같이 씻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 보면 제가 느꼈던 거는 네, 국방을 완전히 망쳐놨구나. 네,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 사실은 그렇게 나오거나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왜곡된 엘리트죠.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 충암파 플러스 영연파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다 이렇게 속가내서 진급시키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와 같이 행동할 사람들만 진급시키고 이번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삼사관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루 출신이 없잖아요. 다 육사로만. 다 육사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선별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고속 승진시켜서 네?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랬죠. 진급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 속칭 꽂아서 키워서 같이 쿠데타를 준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방첩사 특히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 세 사령관 있잖아요. 2023년 2023년 11월 6일 같이 삼성 장군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때 이 인사를 누가 했겠습니까? 김용현이 한 거예요. 경호처장 있을 때부터. 그로부터 사흘 뒤에 투스타 인사가 있는데 여기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때 사령관이 돼요. 투스타 진급. 그랬죠. 그래서 2023년 11월 9일 날 정보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23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미 기본판을 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연말에 윤석열이가 싹 부르잖아요. 예? 신원식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태용 그때는 안보실장. 잠깐만요. 의원님. 이제 그 얘기 이따가 뒤에 따로 있는데 약간 타임라인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박선원 의원의 정보에 의해서 개헌 모의한 골프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작년 8월 달부터 11월까지 10차례 골프를 쳤는데 예. 되게 다 개헌 모의였다는 저게 예. 지금 국회에서 예. 밝혀주신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와 저것도 나 놀라웠거든요. 정보력을. 윤석열이 도대체 뭐 했느냐. 그러니까 술 먹고 골프 치고 개헌 모의하고 해외 순방 가고 그 네 가지인데 그거를 둘로 단순하게 줄이면은 술 먹으면서 개헌 이야기하고 골프 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개헌하고 맨 위에, 개헌하고 해외 순방 그 두 가지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일본 그 일정 일본에 맨 위에가 2023년 12월 예. 개헌 모의 윤석열,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김명수, 여인영에게 비상대권 급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그렇죠. 거예요. 저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1월 6일 날 진급을 딱 시켜요. 예. 이제 핵심으로 뛸 수 있는 사령관들 진급을 시키고 나서 2023년 12월에 그때 윤석열이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비상대권을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비상대권. 비상대권. 내가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쓸어버리겠다. 2023년 8월부터 반국가 세력 운운했지 않습니까? 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빨갱이, 공산주의, 종북, 북한, 친북 즉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김민석 의원 등이 그 이야기했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을 쓰는 거 보니 계엄의 가능성이 그렇죠. 더 크겠구나. 네. 그런 반국가 세력은 초법적으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23년 8.15 때 연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23년 11월 6일 날 조직을 짜요. 같이 쿠데타할 사람을 조직을 짜고 23년 12월에 드디어 윤석열이 신원식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관과 같이 있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이렇게 못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야, 비상대권이라는 말도 정말 낯설은 용어거든요. 네. 비상대권이면 거의 왕급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권한 지금은 없어진 거. 그러니까 비상대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법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는 말 자체가 언급됐다는 게 바로 위헌의 대표적인 모습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대통령 헌법에 이제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걸 찾아서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이 만찬 2023년 12월 요 만찬 자리에 자기가 다른 자리에 대통령하고 만찬했는데 예. 나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 김명수 합참의장이 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을 잡고 예. 뭔가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예. 모이면 예.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이 그 면면을 보면요.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 같고 예. 캐릭터들로 보면 여기 이미 중한파 3인방이 다 있잖아요.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게 여인형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딸랑딸랑 하고 나면 예. 나머지 사람들은 말 못하고 그냥 허허 우고 웃으면서 공범되는 그런 구조였을 것 그거 같고요. 조태용 안보실장이니까 예, 이 정권에서 미국 대사도 하고 들어와서 안보실장을 했고. 예.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도 있어요. 그 수방사령관하고 예. 드론사령관하고 지작사령관이 같이 휴가 갔다. 같은 기간에 각각 휴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 휴가 가서 뭐 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 측으로 표현이니까 살벌한 휴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계엄을 앞두고 휴가를 한 번씩 가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을 가거나 자기 어르신 생존에 계신 어르신을 찾아봬요. 같이 골프 친 건 아니군요. 네,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드론 사령관은 드론 사령관대로 그다음에 수방 사령관 수방 사령관대로 지작 사령관 지작 사령관대로 휴가를 따로 가요. 근데 하루가 겹치는 날이 있어 세 날이.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안가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저는 확신을 하는데 아직 증거를 안 잡아서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경호처에 지금 가장 그 강경파라고 하는 차장 김성훈. 김성훈이 관리하는 안전가옥 그게 바로 삼청동 안전가옥이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여러 그 용산과 한남동 밖에 있는 안전가옥 가운데 삼청동 안전가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김성훈이에요. 그리고 가장 충성포가. 그리고 이 안가 삼청동 안가에서 장군들 셋 아까 말씀드린 방첨사 특전사 수방사령관 셋하고 김영현 그다음에 한둘이 더 있거나 한둘이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세, 네, 5명이 계속 모여요. 그 모인 숫자가 제가 들은 걸로는 자그마치 수십 차례라고 하는데 저는 방송에 나와서 그냥 3분의 1 정도로 깎아서 10여 차례라고 그랬어요. 깎아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그 정보 출처는 수십 차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휴가 날짜가 쫙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동해야 될 사람들은 미리 한번 모이고 그다음에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죠. 구속되거나 수사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 상당수는 공범이네요, 그럼. 그렇죠. 네. 저 어느 기간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누구도 어디 가서 좀 부모님 뵙고 왔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야, 저번에 나오셨을 때 2주 전에 나오셨거든요. 네. 그때 경호처 이야기를 참 해주셨어요. 네. 그때는 경호 차장이 뭐 실세다 이런 얘기 저게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성훈, 이광우인데 김성훈이 이제 통신 쪽이지 원래 경호 야전 현장에 우리가 말하는 경호관 진짜 자기가 몸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쪽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들어와서 눈에 든 거죠. 김용현이한테. 김용현이가 또는 제가 봤을 때 김성훈이는 김용현과 김건희 라인을 그렇죠. 같이 탔던 것 같아요. 라인을. 야. 기본적으로 김용현하고 이 김건희하고가 한 조라고 보시면 돼요.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그 비상대권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다시 국정원까지로 주제가 넘어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지금 만찬은 관저에서 했다는 건데 예.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마 노상원이도 윤석열이 만나지 않았을까? 예. 근데 만났다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그 안가에서 만났을 노상원은 이 비밀리에 그 김용현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경호처장일 때는 경호처장 관저, 그 다음에 국방장관일 때는 국방장관 관저로 수시로 들락날락했는데 이 사람은 주로 노상원은 현직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한남동으로 자주 들락거렸죠. 손님 이렇게 쓰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남동이니까 주로 저녁이나 이럴 때는 윤석열을 김용현과 함께 만났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방첩사하고 정보사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인영이는 이 자리에 끼지 않아요. 그래서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셋이 만났을 거다. 관저에서. 그러니까는 김용현이 국방장관일 때는 국방장관 관저나 윤석열 관저에서, 그리고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을 때는 대통령한테 소개를 해 줬을 겁니다. 김용현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대통령한테 이 친구 괜찮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앞으로 좀 키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충성맹세하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다시 키우는 그런 거죠. 의원님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 김태효가 2023년에 HID 부대를 갔다 왔다는 2023년 거잖아요. 6월 1일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처우개선 어떻게 막 좀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던데 그거는 아마 그 HID 요원을 대통령실에 또 직원으로 꽂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김용현이 노상원 이런 관계에서 야 이거 대통령 뜻이야 라고 노상원을 충동질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 아니에요? HID가 대통령실에 봐라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지금 해주지 않냐. 윤석열한테 목숨 걸자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대통령실 안에 그 국방을 담당하는 차장이 인성환 차장이고요.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차장이 이제 김태효예요. 근데 이 김태효가 인성환이 그러니까 군인들을 데려다가 지가 써야 되니까 인성환이가 관리하는 그 군 2차장실 안에 있는 그 위기관리센터 한 공간에다가 4명을 데려다 놨어요. 4명을 데려다 놨고 이 4명은 뭐냐면 다 정보팀이에요. 정보사하고 국정원하고 이렇게 4명이 있는 건데 이건 완전히 별동대. 그러니까 김태효가 어떤 지시를 해서 정보를 모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임무를 주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누구한테 보고를 했을까? 그때는 2023년 3월부터 HID 출신 장교가 여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보실장이 조태용이거든요. 조태용한테 보고 안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일단 시스템이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조태용은 그냥 곁다리예요. 그냥 얼굴 마담이고. 그래서 이 팀을 김태효가 운영을 하는데 인성환이가 모른다잖아요. 자기 방에 자기 조직에 들어와 있는 이 요원들 지는 모르고 지가 지휘도 하지 않고 보고도 안 만든다잖아요. 그러면 이 팀을 관리하는 사람이 김태효인데 김태효가 누구누구에게 보고를 할까? 김영현, 윤석열, 김건희한테 보고를 했을 거다. 근데 김건희 부분은 이제 김병주 의원님 계속 좀 들여다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뭐냐. 그만큼 김태효가 윤석열, 김영현, 김건희의 집중적인 총애를 받고 권력을 행사했다는 뜻이고 그 세 사람의 이익과 관심사항을 수행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별동대를 별도로 관리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개헌 모의가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네 사람, 그러니까 김영현, 김건희, 윤석열, 김태효 요 네 사람보다 더 끈끈한 관계는 없죠. 이 정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 수계급. 예.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윤석열 공동 정범이에요. 다 네 명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하고 김태효도 사실은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국회에 나와서. 지금 저는 한 번도 아직 김태효한테 질문 안 던졌어요. 근데
아까 그 뭐 의원님 이야기는 아닌데 김병주 의원이 그 김태효가 네. 담배 피죠? 이거 물어봐갖고 네. 왜 거기 가고 담배 피워서 사람들 곤란하게 했냐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디테일 하나가 그럼요. 사람을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것까지 안 한단 말이야. 겁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그 비상대권은 이제 그 이야기 왜 나온 거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검찰 조사 진술에서 네. 2023년 12월 달에 윤석열, 신원식, 김용현, 김명섭 당시 합참의장 김명수 현재 합창 김명수 합참의장 이 여인영, 조태영 이렇게 있었는데라고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물어봐요. 네. 비상대권 언급한 적 있어요 없어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못 들었다 그래. 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원래 조태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2003년에 우리 그 노무현 청와대에 자기가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분리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런 제가 빤히 알고 있어요. 다만 정보위원회 그동안 비공개를 했는데 국정원장을 그 공개적인 자리로 오니까 정말 제가 예의를 갖춰 드린 건데 그러면 안 되죠. 다 아는데. 보니까 조태용이 박선원 의원한테 쩔쩔매더만요. 군대 상관번 느낌? 그렇죠. 저 사람은 국정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군대 제대하면은 나보다 나이 어린 고참도 사회 나와서 말 올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삘이 좀 났었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국정원장이라고 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지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숨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인영이는 비상대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조태용은 못 들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가지시지 마시라고 진언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요? 네. 그런 캐릭터 아니죠. 네. 진언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뭐예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합법적이고 나라에 도움이 되면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게 계엄이고 비상대권이고 뭐 야당 쓸어버려야 된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화내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김영현은 그거 맞춰서 쓸어버리자 그러고 신원식은 화가 내도 안 그러시지는 마십시오 하는 걸 지는 보고 있는 사람이 조태용은 절대 이럴 때 말 안 합니다. 조태용은 항상 1인자의 표정과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말을 안 해요. 생각이 같으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 모였던 인원들 중에 그나마 신원식이 그나마 조금 정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장관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모임에 왔던 김명수는 이 자리에 안 불러요. 네? 합참의장은 안 불러. 해군 출신이니까 안 불러. 쟤한테 말 샌다. 안 불러. 그때 한번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 안 불러. 4월 달에 진짜 핵심이 모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실장, 경호처장, 국방장관, 방첩사령관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입장 차이로 충돌이 있었던 거죠. 신원식이하고 경호처장 김영현이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국방장관이니까 대통령 관저 바로 밑에 자기 집 신원식이가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자기가 상급자니까 거기서 또 대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자기는 안 갔다고 그래요. 조태영은 대통령하고 만찬만 가고 이 자리에 안 갔다고 그래요. 그거 두고 봅시다. 그것도. 이게 이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법을 세게 적용하면은 지금 조태영도 구속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태영은 두 번의 모임을 통해서 알은 거죠. 윤석열이 비상대권 계엄령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았던 거죠. 그리고 12월 만찬 모임이 끝나고 이 조태영이 국정원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판도에서 왜 윤석열이 갑자기 대통령 윤석열이 조태영을 국정원장 시켰겠어요. 계엄 준비였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계엄과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은 딱 두 개예요. 방첩사, 국정원. 국정원 법에 외환, 내란 뭐 이런 거를 그 정보를 수집해서 배포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상. 이 사람은 안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이미 계엄령하고 내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알았고 그 이후로 국정원은
체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걸 다 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실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지. 하긴 그저께는 많이 나가 있죠. 5명 정도 되죠라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겠는데 보통 그거 3배 나가 있어요. 3배.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숨소리까지 국정원은 다 알아요. 국정 상황실에 나가 있지, 민정에 나가 있지, 각 안보실에 그 차장실에 나가 있지, 아예 그냥 정보 비서관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게 정보를 모으면은 원장에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대통령이 뭐 했고 내일은 뭐 할 거고 김영현이 뭐 했고 신원식 뭐 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정보 수집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일 거고 알고는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가담이죠. 왜냐면은 이 쿠데타 내지는 이거 할 거라고 알았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계엄령 할 거다. 누구 할 거다. 국방부에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럼 국정원장은 도대체 제가 뭐 그냥 그것도 아니고 정부의 간사인데 국방위원이고 국정원하고 관계도 있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 하는지 한번 군에 한번 알아봐 했으면 알죠. 근데 알아봐라는 지시를 안 하는 거죠. 왜?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아봐 하면 이걸 맡게 되잖아요. 알아봐 하는 순간 2주일이면요. 상황파가 끝나요. 국정원에서 한번 알아봐 원장이 지시해가지고 우리 직무에 따라서 외환 내란 뭐 복잡한 그다음에 군 형법상 반란죄 있는데 한번 알아봐 하면 2주면 딱 조사 끝나서 올라와요. 안 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덮어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처벌 당할까봐 그게 급해 있는 거죠 지금. 겁난 거죠 지금. 제가 한번 이미 고발해 놨거든요. 피의자예요 내가 고발해 놔서. 야, 그 박선원 의원이 얼마나 싫을까? 싫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운명인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그 핵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공범인데 네. 지금 국방부 김용현하고 몇몇 사령관 라인만 구속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축소하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이빨 맞추고 증거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윤석열이 석방시키고 뭐 이런 걸 지금 기도하지 아직도요? 않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여기서 연루되면은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태용 원장 얼굴 보면 참 비루해요. 비루하다. 표정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자기 밑에 뭐 장 하나 임명하는 거 다 딸랑이들 기회주의자들 능력 없는 사람들 임명했잖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놈이 나보다 똑똑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미 대사까지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 방첩사가 되든 어느 조직이 되든 쿠데타하면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거를 아예 못하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친이 쿠데타이니까 동조한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처음에 질문할 때는 이게 우리 직무에 국정원의 직무에 있는지도 모르는 태도를 보였어요. 먼저 읽어 주시더만요. 국정원의 그래서 직무에 내가 여러 번 읽어준 거예요. 어. 니체를 알렸다 이거죠. 아마 근데 그쪽 사람들 머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 이해하죠 이제. 이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감사원도 국정원장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뭔가 그런 뜻을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 이런 주의잖아요. 이건 최대한 좋게 봐줘도 그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슨 그 계엄령 할 거라는 거를 조용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상 시끄럽게 떠들었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국정원은 자동으로 이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뭐 이상하다. 원장님 이번에 방첩사령관 만나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정보사령관 하는 꼴 이상해요. 특전사령관 하는 게 이상해요. 다 국정원 조직이 하나씩 맡아서 같이 일 협력하는 사령부예요. 그걸 내가 진짜 어느 국이 어느
사령부를 맡고 있다까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다 아니까 대답하라 그러는데 대답을 못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공범이라. 예. 찔려서. 예, 찔려서. 감옥 가기 싫어서. 예, 그러니까 위증죄보다는 내란죄가 무서우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의원님이 던지시더만요. 반란죄. 예,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는 분명히 반란죄. 예,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율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율. 예, 구체적인 상황을 법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게 지금 그 반란죄 같은 경우는 총사령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군형법상 반란죄예요. 그렇네요. 근데 자기만 무슨 형법상 내란죄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계엄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비상계엄과 이제 경비계엄이 있는데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비계엄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행정수반으로서 나라의 치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말이 그냥 되는 거예요. 민간이. 민간인 신분. 근데 그게 아니라 전시, 준전시, 사변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춘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영현이 다 준비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로서 이 계엄 반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 형법상의 내란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 대행은 뭐라 그럽니까? 그 검토해보라고 하겠다,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란죄까지 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군 형법상 근데 반란죄. 국정조사 보니까 군인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사실 국방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환죄에 대해서도 막 펄쩍 뛰는 느낌? 예, 예, 그 외환죄까지 적용이 되면 군대 전체가 송두리째 그냥 예. 황골 탈퇴해야 되는 시간까지 와버릴 것 같아서 예. 외환죄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그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이게 정황이나 이런 건 있고 그 몇 가지 뭐 증거 자료까지 낼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대북 억제, 북한의 남침 억제라고 하는 우리 군의 고유의 임무가 있잖아요. 이 임무 수행하고 연관이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직접적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이 외환죄야 이렇게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쪽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네. 야 이건 어째 정상적인 업무였어. 네, 그 그렇죠. 이야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국방부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좋게 말하면 대응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반발하면서 막 뭐 그럴 수 있어 정부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의도만 갖고 처벌하기 좀 애매해서.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 국방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요새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맞습니다. 이 아들을 누구 아들이 했더니 계모가 자기 아들이라고 친모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그럼 이 아들을 잘라서 반씩 나눠줄 테니까 알아서 나눠 가져라 하니까 친모가 차라리 저 사람 주세요 하잖아요. 뭐 좀 과한 표현이지만 저도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놓고 정회 상태인 게 네. 거기에 외환죄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외환죄는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차라리 의원님처럼 반란죄를 넣어라. 지금 이제 내란죄와 이제 외환죄 혹은 이제 죄라는 말이 특검법에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죄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되니까. 특별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 외환 행위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결국은 나옵니다. 결국은 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나와요. 나오지만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국방장관도 직무대리 체제고 합참의장님은 해군 출신이시고 그래서 지작사령관이 사성장군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작사령관에 대해서 제가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그냥 앞으로 남북관계에 북한이 남침이라든지 도발 위협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십시오. 할 때는 유엔사 교전 규칙에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한 40여일 버티지만 않았으면은 네. 낱낱이 그 처음에 그 막 어마어마한 그
계엄이 실패했을 때 네. 그 기세로 그냥 뭐 엄청난 업무들을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윤석열이 한 40일 버팀으로써 네. 저쪽이 버틸 만한 힘을 약간 줘버린 측면이 네, 있어요. 그렇죠. 네, 한 2주, 3주 가량 저쪽이 좀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네. 자, 어쨌건 이건 윤석열 내라는요. 지금 의원님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 인재 영입 4호 네. 셨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네. 지금 건강 어떠신지는 또 뭐 최근 건강 안 어떠셨는지 좋죠.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댁도 지금 거의 못 들어가실 것 같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시더라도 예, 뭔가 이제. 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예, 그렇죠. 늘. 본인은 예. 주무시다가 여러 번 깨실 것 같아요. 전 2시간 이상 못 잡니다 한 번에.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상황실 뭐 국정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2시간 이상 잘 못 자는데 요즘 더 그렇죠. 아이고 그 인생 팔자가 뭐 이렇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그 공소장에 나온 여러 내용 중에 정말 좋은 거 딱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뭐냐면 수방사의 그 뭐 헌병 특임단들이 버스로 가니까 우리가 앞에서 막은 것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버스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숨 걸고 밖에 깔려 죽겠다고 버스 밑에 들어간 분이 계셔요. 그 한 줄을 공소장 83페이지에서 발견했을 때 아, 정말 이거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을 막은 게 아니다. 목숨 걸고 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이거 그날 시민혁명으로 보고 진짜 참 민주 시민으로 상이라도 좀 줍시다. 발굴을 해가지고 국회 홈페이지에 좀 이분들 다시 좀 오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란을 무력화시킨 시민혁명 그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가고 이 속에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데 뜻이 하나로 뭉치자. 내란으로만 자꾸 저거 하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말고요. 어느 정도 되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온 국민이 스스로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이겨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건설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국민적인 에너지를 다시 모았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원님이 네. 계엄령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언제 시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7월 27일 그 필리버스터. 2024년 7월 27일. 네, 필리버스터 할 때. 아, 그때부터 윤석열은 그거 보는 입장에서 조마조마했겠네요. 그게 이제 컸어요. 왜냐면은 이 사령관들한테 계속 경고를 하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밑에까지 쫙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조금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을 들은 그 해당 사령부의 초급 장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방사의 초급 장교야. 내가 특전사의 특임대의 대대장, 중대장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하나 일단 박선원이 저 나쁜 사람이 우리 군의 체면을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가 그런 짓 할 사람들인 줄 아냐. 이러다가 그러네요. 자기들끼리 술도 하고 그러다가 아, 진짜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들끼리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가 부평인데요. 그렇네요. 부평 또. 거기에 구공수 여단의 저기 숙소가 있어요. 아파트.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등치 좋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들 한 너댓 사람 술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구공수인데 우리 부사관 월급 올려주세요. 막 그래요. 구공수가 저 12.12 때 반란군 진압했던 진압했는데 부대잖아요. 이번에 그 저기 여론조사 꽃하고 그쪽 간 그 부대예요. 야, 그 부대 명예를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역구에 미친 의원 한 놈 있는데 그 자식이 말이야 우리 특전사령관한테 뭐 계엄령 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친놈 아니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하면 어떻게 하냐?
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어가지고 이거 미친 근데 계엄령이 내렸어. 그러면 자기들이 해왔던 마음 먹었던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명령이라 따르긴 네. 했지만 따르긴 했지 뭐. 근데 막 총탄이고 막 몇만 발씩 불출해가지고 네. 아이 세상에 계엄 해제가 됐는데 또 오늘 초반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제2 계엄령을 준비하려고 네. 들어오기까지 했다는데 네. 윤석열이가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김용현이가 했던 말이죠. 중과부적이란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지휘관들이나 군인들이 안 따라버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은 또 국회의원들 막 국회로 막 네. 집어넣어주고 군인들 못 집어넣어주고 들어가고 군인들 담 넘으려고 그러면 배낭 잡아버리고 아 세상에 수방사 버스 그 밑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눈물 나네요. 네. 어쨌든 의원님은 지금 12.3 그 이전 작년 7월 달부터 네.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네. 자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요. 예. 자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보물이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 박선원 이야기는 귀 쫑긋하고 듣게 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으로서 자기 시그니처가 되면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아, 예. 책임 있게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 해치시지 말고요. 예. 자 박선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새날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